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 분쟁에서 대법원이 해상 경계선을 하천으로 바꾼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군산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은 2년 연속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호우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도심권 상가를 중심으로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 설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투입 예산이 너무 적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도심공원의 숲도서관이 잇따라 개관하고 있습니다. 모인공원에는 여행 특화 공간으로 꾸며진 여행 숲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숲도서관은 지난 2월 수도산공원이 문을 열었고 모인공원 개관에 이어 소라산공원에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 분쟁에서 대법원이 해상 경계선을 하천으로 바꾼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여의도의 2.3배 이르는 6.6제곱킬로미터 면적이 김제로 정해졌습니다. 행안부 중분위는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로 의결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지 1년여 만. 중분위는 새만금 전체의 관할 구도와 자연적 경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 분쟁에서 대법원이 해상 경계선은 더는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에 따른 겁니다. 관할권 결정의 기준이었던 해상 경계선을 하천으로 바꾼 판결을 내리면서 새만금 관할지 분쟁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겁니다. 이 때문에 만경강 남쪽을 따라 만들어진 동서도로와 2호 방조제 안쪽에 있는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김제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김제시가 2호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 수변도시까지 손에 넣으면서 신항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새만금 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이자 수변도시의 바깥 해수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고 26만 군산 시민과 함께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 중분위가 제시한 주민 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김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만간 무역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새만금 신항. 내년 개항 이전에 관할권이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도가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 있을 TF회의에서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재가동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없을 경우 해상물류비 등 재정적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한 해 평균 140억 원에 이릅니다. 전북자치도가 암과 당뇨 등 항노화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3대 핵심 분야는 바이오 소부장과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재생의료이며 오는 2029년까지 관련 기업 150곳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30년까지 적용할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대광법 개정안 공포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우 도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광법 개정안 공포로 지역균형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며 특별한 전북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후속 절차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3년차를 맞이하는 원광대가 원광보건대와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내년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광대는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면 의학과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과, 약학을 융합한 새로운 통합의료 모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 진척에 따른 교육부 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대학과 기업 간 벽을 허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김동연 후보는 전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의 후보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를 제쳤습니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돼 오는 29일 2명으로 압축됩니다. 익산은 집중호우 피해로 2년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익산시가 도심권 상가를 중심으로 빗물 유입을 막아줄 물막이판 설치에 나섰지만 투입 예산이 너무 적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한 점포. 당시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 진열된 물건은 팔 수 없게 돼 버려야 했습니다. 거의 무릎까지 찼으니까 완전히 지금 난리 난 거죠. 다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처럼 익산에서 최근 2년간 침수 피해를 겪은 상가는 1,030여 곳. 때문에 익산시는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습니다.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입된 예산은 6,600만 원.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상가는 전체 침수 피해 상가의 3% 수준인 30곳에 불과합니다. 아파트는 6개 단지에 그쳤습니다. 서울 관악구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 18,000여 곳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상가 차수판 지원 예산은 불과 3,600만 원. 이 예산은 30개소 설치비로 피해 지역 대비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익산시의 재난방제 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58억 원에서 올해는 120억 원으로 3년 새 66%가 줄었습니다. 2년째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것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난방제 분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오히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타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인들은 올여름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배수 기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급한 대로 물막이판 설치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수막이 있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기는 됐을 거예요. 우리가 뭐 100%는 아니어도.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 피해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는 익산 도심권. 오히려 재난 방제비는 줄고 있어 침수 예방 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시가 분산됐던 일자리 정보센터를 일자리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 달 2일부터 통합 운영합니다. 시는 지원센터를 통합해 각 기관별 협조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 일자리 매칭데이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 사업과 연계해 고용 서비스 지원, 취업 지원 촉진금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군산시가 읍면동 전 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소방, 경찰, 군 지자체 등 재난 대응기관을 통합해 신속하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고해상도 영상 사진도 전송합니다. 시는 정기교신과 하반기 추가 교육을 통해 통신망 작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체납자 행정체제를 추진합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62명에 대해 공공정보 등록과 관어사업의 제한 등 제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또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체납자의 사업정지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 졸업생의 내신 등급과 교과 이수 현황, 과목 조합별 평균 등급 등 11만 건의 자료를 분석해 대학별 학과별 선발 기준 등을 유형화했습니다. 교육청은 효율적인 대입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선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의회는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청렴 결의대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한동현 의원은 만학도 지원책 마련을, 양정민 의원은 동북권 융화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에 철저한 준비 선행을, 김미선 의원은 침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빗물바지 관리를, 정영미 의원은 자전거 도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익산 모인공원의 여행숲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은 여행 특화 공간으로 관련 서적 1,800여 권을 갖췄는데요. 홀로그램을 활용한 불멍과 여행 공유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숲 도서관은 수도산 공원을 시작으로 수라산에도 추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익산 모인공원 여행숲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가 오기 방치돼 있던 곳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쉼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인 여행숲 도서관은 익산역과 가까운 입지와 좋은 교통 여건을 살려 여행 테마로 꾸며졌습니다. 여행 공유룸, 불멍 공간, 폴라로이드 카메라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운영됩니다. 모인 여행 도서관은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자연 속에서 쉼과 영감을 얻는 특별한 문화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숲도서관은 익산에 모두 3곳, 지난 2월에는 수도산 그림숲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주변 프렌치 아파트 주민들의 공원 속 독서 문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와요. 저희 여기 자고 있는 아이 손주인데 눈만 뜨면 도서관 가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오는데 도심 속 공원과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숲도서관. 익산시는 3번째 숲도서관인 수라산 숲도서관도 복합회 형식으로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남은 것이 소라산 숲도서관이 또 하나 남았어요. 소라산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좀 사실 저는 궁금해집니다. 익산시는 숲도서관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시민들이 책과 자연,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군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옴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보호자들이 병원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조촌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와 B씨는 지난달 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자들은 병원 측이 옴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 격리나 치료를 서두르지 않았다며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염 교육을 통해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베트남발 홍역 환자가 다수 발생해 홍역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39명으로 해외 유입과 환자 접촉에 따른 2차 감염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면역이 불충분할 경우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해외 방문 시 홍역 백신 2회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기록이 불확실할 경우 출국 6주 전까지 4주 간격으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편의점업주가 체포됐습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어제 오전 10시쯤 익산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930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청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15번 신고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사무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는 신영대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기 위해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A씨의 위법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당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통한 커머스 방송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상품 소개와 판매를 할 수 있는 커머스 방송 송신을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이블 TV는 특례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3년간 평균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커머스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머스 방송에는 전국 48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판매액 증가로 지역경제 선순환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주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7개월인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 등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새벽 1시 20분쯤 전주시 송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벽돌로 유리를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습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0개 시군 중 7개 시군의 지방소멸기금 집행률은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인 42%를 넘지 못한 시군도 3곳이나 됐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지난 2023년 74%를 기록했지만 불과 1년 만에 20%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는 올해 군산 신역세권과 익산 인화 등 2개 단지에서 545가구를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거주는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누리집이 10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본청 누리집을 포함해 29개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구조를 개선합니다. 모바일 최적화와 카드 결제 도입 등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누리집은 내년 1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이지영 전 부시장이 추천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익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0명이 참여한 인사청문위원회가 후보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한편 2대 이사장 공모에는 4명이 지원했습니다.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과 전북 제1고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에 시작해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78개 팀이 참여했으며 지역 학교인 원광대와 전북 제1고, 이리중학교, 이리송학초가 출전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준결승전은 오는 25일, 결승전은 26일에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산시 백제 문화체험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세대가 함께 백제 문화를 즐기는 특별 이벤트 3대55 백제로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체험관에서는 백제의복 입기 왕관 만들기, 석탄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 체험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운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롭게 착한 가게에 가입한 광스타우러기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복지특화 사업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할 예정이며 민간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착한 가게에 가입한 대표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7도, 익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9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1도로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